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제가 홍우희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텐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전에 다른 직업을 꿈꾸신 적은 있으십니까? 실제로 사실은 직업을 미술치료사가 처음 직업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내가 미술치료사 해야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는 제가 두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섬유 염색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네. 텍스타일 디자이너, 원단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의류 매장 디스플레이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그 일을 정말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제 적성이랑 생각했던 거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아르바이트로 아이들 지도하는 일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터여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 임용고시가 잘 안 되고 미술학원의 원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 치료사라는 거를 이렇게 꿈꾸게 됐고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에 이렇게 와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술에 대한 직업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군요. 그쵸. 어릴 때부터 미대 진학을 꿈꿨던 사람이었으니까 미술 관련되어져 있는 직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계획은 항상 있었죠. 미술치료사면 왠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차분하게 네네. 조근조근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원래 성격이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치료사의 길을 걷다 보니 이렇게 좀 되신 건지? 사실 차분한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는 뭐 되게 제가 차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실제로 되게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장난기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약간 이렇게 비타민처럼 톡톡톡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좋은 상담사의 자질 중에 유머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맨날 그러기만 하면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상에서 말하는 지금의 목소리 톤보다는 상담할 때는 살짝 낮추는 편이고요.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제 성격은 좀 더 밝다. 많이 밝죠. 많이 밝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에 적합한 성격이 있습니까? 미술 치료도 상담 작업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대부분 굉장히 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공감 능력이 발달하신 상담사분들이 되게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려면 공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공감 능력이 원활하게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차분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만나려면 약간은 외향적인 사람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도 괜찮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향적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외향적인 뭐 내담자랑 만났을 때 또 파급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내향적인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상을 또 하나 찾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외향적이다, 꼭 내향적이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서는 있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나 그림 이런 게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이제 미술 때문에 어떤 그런 기쁨, 즐거움을 느낀 게 좀 자주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치.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 약간 집안 얘기인데, 집이 저희가 이제 사자녀예요. 제 사자녀의 막내인데, 어릴 때 사실은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집이. 그래서 그때 시기 때 친구들은 막 성교원 가고, 뭐, 그때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놀이방 이런 거 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은 다니는데, 저는 그냥 집에 있었거든요. 그냥 학습지 조금 풀고, 근데 그리면서 매일 놀았어요. 만들고 오리고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 안에서 제가 그냥 심심하지 않고 무료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근데 조금은 사회적인 기술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은 다 있었지만 약간 좀 외롭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진학하게 됐는데 한 입학하고 나서 한 학기 내내 되게 학교 다니기 싫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 되게 잘했는데 되게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던 게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대 진학하려고 미술학원 다니고 그랬던 터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를 좀 잡아줬던 거 거기에서 굉장히 치유적인 작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작품이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왠지 저에 대한 이게 잉여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또 저도 저를 또 발견하고 굉장히 좀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소중하다 그게 계속 발견되는 작업들을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미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좋은 친구였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사실 집중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을 또 충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결과물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게 나의 분신 같은 느낌? 내가 왜 이걸 표현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담아낼 수 있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인생에서 미술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람일 수도 있고, 네네. 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화실 오빠였거든요. 네. 교회 오빠 다음으로 유명한 화실 그렇죠. 오빠였는데 화실 오빠였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서부터 만나서 저희가 13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항상 바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에 대한 고품에 대한 체험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런 체험을 굉장히 좀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되게 뚱딴지 같이 여보 나는 어떤 아내야?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딸 같은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저의 그런 정서적 고품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처럼 그냥 끊임없고 그냥 항상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런 정서적 결핍에 대한 고품이 좀 채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치료사로서 역할을 하고 때로는 교육업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그래서 그 체험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 남편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 이제 다른 인생을 내가 살게 된다라고 네네. 한다면 뭐 어떤 직업, 어떤 저요? 인생? 네. 어릴 때 그 생각했었거든요. 유명하죠. 근데 저 코미디언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웃음을 가지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기는 아직 이제는 너무 어렵고요. 그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웃음을 준다는 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머러스한 미술 치료사 그리고 또 유머러스한 미술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게 제 꿈이죠. 그렇군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직업이 일상에 투영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직업병 같이.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다 보니까 일반에서 만났던 그냥 교육업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미술 치료 일을 하는데 또 교육업을 하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보거나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에 대한 걸 보면 그런 어려움이 얘가 있을 수 있겠다. 요게 좀 보여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선수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이지만 그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사실 제가 조금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성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아이들이랑 좀 빨리 친해지는 방법? 그런 게 이제 직업병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머님들이랑도 사실 예전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직업병이 사실은 하는 일에서는 되게 이게 좀 장점화돼서 좀 좋은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자녀? 있어요. 네. 우리 자녀하고 친하십니까? 제가 사실 아기가 되게 어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지금 이제 4살인데요. 그래도 많이 놀아주려고 해요.
일부러 시간도 빼가지고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보여주고 사실 4살의 눈높이로 놀아주려고 네. 많이 또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직 4살이라서. 네. 좀 더 크면 과연 그 아이한테도 맞아요. 즐거울 수 있을까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 네네. 4살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얘기를 네.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